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봅시다. 세포막은 그 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세포막은요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인지질이랑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인지질은 지질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중성지방, 그 다음에는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성지방은 우리가 보통 먹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저장하는 형태 있잖아요.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이 중성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뭘로 쓰이냐면 호르몬으로도 쓰이고요. 콜레스테롤, 이거를 구성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고, 인지질이 바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 인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질인데 인을 포함을 해서, 인산을 포함을 해서 이제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데, 구조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콩나물대구리처럼 생겼는데, 이 위에 머리가, 요 부분은 인상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친수니까 누구랑 친하다? 물이랑 친하다. 물하고 친한 부분이고, 이 밑에 있는 요 두 개의 다리를 얘가 뭐냐면 지방산 사슬인데, 이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물하고 안 친해. 다른 말로 친유성. 기름하고 친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요런 애가 인지질인데,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세포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세포막은, 자, 인지질이 이중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보면 인지질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머리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두 층이 만나서 뭘 만들어요? 세포막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 몸을 제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체 구성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물이죠, 물. 그러니까 세포 이쪽을 안이라고 치고 여기를 세포 밖이라고 쳐도, 밖하고 안하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결국에는 물이에요. 세포 안에도 제일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이 어디를 향하게? 밖을 향하게 세포막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는 이렇게 이중층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뭐가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면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보면은 약간 뚫려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로로도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호르몬의 수용체 같은 경우도 막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로 바로 단백질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로, 그리고 인지질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몰랑몰랑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 단백질은 이 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를 이렇게 떠다니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 세포막을 원래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이렇게 원래는 불러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이 안을 채우고 있는 막단백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모자이크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하고 이 인지질 이중층하고 둘 다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세포막으로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주는데 관여를 하는데, 특히나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펌프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로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물질이 세포막 내 외부로 이동을 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고, 펌프는 말 그대로 펌프예요.
원래 펌프를 쓰는 거는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퍼올리려고 펌프를 쓰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라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오히려 농도를 역행해서 물질을 움직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펌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저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자,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켜요. 막 투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주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물질의 종류예요. 뭐냐? 그 다음에는 물질이 크기 등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를 시키지만 어떤 물질은 잘 투과를 시키지를 못해요. 여기서 크게 종류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극성 물질은 친수성 물질, 물에 잘 녹는 거. 그다음에 무극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 물에 잘 안 녹는 거. 이렇게요. 네, 이렇게 크게 종류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입자 크기가 아주 큰 거랑 작은 거랑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서 얘네들이 물에 잘 녹는 물질이냐 안 녹는 물질이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네들이 크기가 크냐 작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선택적 투과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이 선택적 투과성은 바로 세포막의 성분하고 구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물질은 특성에 따라서 소수성 물질하고 그다음에 친수성 물질, 그다음에 입자 크기가 큰 거 작은 거가 이동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리고 이동하는 통로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특정하게 얘네들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물질을 이동을 시켜주는데 보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물질은 그러니까 세포막으로 직접 통과가 되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질하고 잘 섞이면 왜 지질이랑 잘 섞여야 되냐면은 여기 밖에는 친수지만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을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소수성인 뭐가 들어있어요? 저기가 지방산 사슬이 저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를 통과하려면 물하고 잘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어야 돼요. 지질하고 잘 섞이며 전하를 띠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무극성이라는 소리예요. 전하를 안 띠고 있는 게. 전하를 안 띠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뭐가 크기가 작아서 통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질하고 잘 섞이고 전하 안 띠끼는 거는 지방산 같은 게 저 내부를 통과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를 못하려면 일단은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 틈이 너무 좁아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지질하고는 잘 섞이지 않는 극성 물질,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통해서 막 단백질, 특정 막 단백질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커서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각종 무기염류는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여기에요. 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 친수성인 인지질 이중층 막을 잘 통과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하는 통로가 어떻게 된다? 양쪽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보면 자,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주면 두 가지예요. 즉 ATP를 소비를 하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ATP 소비가 없는 이동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ATP 소비가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 게 생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는 이동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 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ATP 소비가 안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동 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돼야지만이 수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수동 수송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농도차가 있어야 돼요. 농도차. 예,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차가 있어야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수동수송. 농도차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일어나는 거는 능동수송인데 능동수송은 여기서는 안 배워요. 네, 수동수송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은 중학교 때 기체 확산이라고 해서 배우죠. 그죠? 뭔가 매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퍼져나갔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누가 교실 저 구석에서 방구를 한번 빵 때렸어. 그러면은 방구 냄새가 어떻게 돼요? 퍼지죠. 거기가 농도가 진할 거 아니냐. 없는 데로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자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에요. 스스로. 예,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을 예,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는 않게 되고요.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요. 예. 모든 수동 수송은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질 이중층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 농도 차에 비례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자 어떻게 나와요?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정 증가합니다.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빨라져요? 확산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얘는 기체 분자,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왜 우리 그 기체 교환 배웠었잖아요.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세포의 기체 교환이 바로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가 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배웠던 허파, 꽈리,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바로 이런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게 말 뜻 그대로 촉진 확산이니까 누구보다는 단순 확산보다는 뭐가? 이동 속도가 빠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동 속도가 촉진 확산이 일반 단순 확산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물질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물질을 통과시키는 특정 막단백질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질은 그 특정 막단백질만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통과하는 나트륨만 통과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 칼륨만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 포도당만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 물만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물질마다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그 통로만 이용을 해서 들어가고, 이 통로가 누구보다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보다는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른데, 문제는 이 특정 막단백질이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막단백질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통로를 계속 열어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가잖아요. 하이패스가 있고 요금 내는 데가 있잖아요. 하이패스 없으면 돈 내고 가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하이패스는 넓죠. 하이패스를 단 차량이 많으니까 돈 내고 가는 데는 거기 돈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하이패스 없는 차들은 글로 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하이패스가 빠르죠.
그렇죠? 길이 어떻게 되니까?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좁은 대신에 차가 많이 몰렸어. 엄청 많이 몰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돈 내는 애들이 가는 데는 어떻게 돼? 글로만 가니까 몇 대 없으면 글로 빨리 가겠지. 그치? 하이패스는 많으면 또 천천히 가겠죠. 여기가 막히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특정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대신에 이 통로 양이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양이 너무 많아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막 통과시켜도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빨라지지를 못해요. 왜? 통로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이 대신에 인지질 이중충은 세포막 전체가 인지질 이중충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막단백질을 통과할 때는 딱 그 단백질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가야 되는 물질 자체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약간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속도가 일정해져요. 자,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얘도 마찬가지로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를 해요. 왜? 얘도 확산이니까. 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느려지는 건 아니지만 증가하지는 못해요. 즉 여기서 보면 이게 아래 게 단순 확산이에요. 이 위에 게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돼요. 이게 즉 처음에 같은 농도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 확산보다는 촉진 확산이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얘는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한정 뒤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얘는 특정 농도가 되면은 더 이상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막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맥스가 있어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일정해진다 라고 하는 게 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농도였었을 때는 촉진 확산이 빠르지만 너무 농도 차가 커져 버리면 오히려 단순 확산이 더 빨라진다. 그래서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또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은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속도 차가 발생하는 요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삼투 봅시다. 삼투도 수동수송이에요. 농도 차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용액을 만들었었을 때 용액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용질과 용매가 합쳐진 게 바로 용액에 해당이 되는데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하면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거는 뭐가 된다? 확산이에요. 확산. 이게 확산이고 삼투는 뭐가 이동을 하는 거냐면은 용매가 이동을 하는 게 삼투예요. 근데 삼투는 어차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농도가 낮은 데서 적은 데로 용질이 이동을 하면 농도가 높은 데는 낮아지고 농도가 낮은 데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지 농도가 같아지겠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될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될까요? 물의 양이 아니 농도가 높은 데서 그렇죠?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물이 빠지면 농도가 진해지는 거잖아요. 농축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삼투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스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리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확산은 누가 이동하는 거고,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보통 물이 이동을 하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 자,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높은 쪽,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뭘 경계로 해서? 세포막 같은 삼투막을 경계로 해서 삼투막, 여기가 세포막인데 세포막이 삼투막이에요. 예, 여기를 통해서 용매가 이동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는 이용을 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동수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의 설탕물이고 이쪽이 10%의 설탕물이라고 치면은 농도가 낮은 이쪽에서 물이 10% 쪽으로 가요.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은 5% 쪽은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위가 낮아지고 10% 쪽은 물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생겨요? 높이 차가 생겨요. 이 높이 차에 해당하는 요 용액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농도 차 때문에 바로 저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안과 밖에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도 체액의 농도가 있어요. 0.9% 소금물하고 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혈액의 농도와 같은 소금물을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 생리식염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0.9% 소금물인데, 자,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가 넣어주는 경우, 이거를 등장액에 넣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보다는 농도가 낮은 용액인 저장액에 넣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보다는 농도가 더 높은 고장액에 넣어주는 경우,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저장액에 넣어주면 밖에 있는 용액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빵빵해져요. 부피가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밖에 뭐가 없으니까, 세포 벽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뻥 터져요. 예, 터지기도 하는데 터져버리면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용혈 현상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뻥 터지는 거를 용혈 현상이라고 해줘요. 그 다음에 등장액 안에다가 넣어주면 농도가 똑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포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액에 넣어버리면 안에가 농도가 낮고 밖에가 높으니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세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목욕탕 가서 앉아있으면 손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쪼글쪼글해지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의 농도보다 목욕탕의 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식물세포는 뭘 가져요? 세포벽을 가져요. 세포벽을 가지니까 터지지는 않아요. 저장액에 집어넣더라도 얘는 빵빵해지는 거는 맞는데 터지진 않아요. 팽팽해지는 팽윤 상태가 되지만 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세포벽 때문에 용혈되진 않아요. 용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등장액은 당연히 똑같고요. 고장액에 넣어버리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는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가 돼요. 너무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세포 안에 있는 부피가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돼 버리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준다? 원형질 분리 현상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제일 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사이즈가 변해요? 가운데 여러분들 왼쪽 거는 뭐가 가운데 크지? 그 다음에 중간이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점점 줄어들었죠. 요거 뭐예요? 액포예요. 액포. 우리 세포 소기관에서 배웠던 뭐? 액포. 이 액포가 결국에는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물 세포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투압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의 얘는 식물의 뿌리 털이 토양에 물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물의 농도가 식물체 안의 농도보다 낮으니까 안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을, 그래서 여러분들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밖에 농도가 어떻게 돼요? 흙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거나 과일청을 만들 때 여러분들 설탕에다 절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 안에서 다 즙이 빠져나가 버리죠. 물이 빠져나가서 흥건하게 이렇게 청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뭐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방법, 확산, 삼투, 확산 안에서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이랑 두 개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풀이해보자. 자, 1번은, 자, A하고 B는 각각 무엇인가? A는 뭐예요? 막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B는 인지질이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OOX인데,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띠면서 여기저기 둥둥 세포막을 떠다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3번. 가와 같은 이동 방식을 통틀어서 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를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를 촉진 확산. 이렇게 불러주니까 합쳐서 확산이죠. 자, A와 B의 예를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즉,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 확산으로 통과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지방, 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로를 통과하는 거는 뭐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는 칼륨 이온,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그림과 같이 U자관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을 설치를 하고 A와 B의 양쪽에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을 넣었대요. 물 분자는 여기를 통과하지만 설탕은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 A 쪽에서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양이 B에서 A로 오는 물의 양보다 많죠. 그러니까 A가 수위가 낮아지고 B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쪽은 수면이 낮아지고 B쪽은 높아집니다.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다음 6번은 OXO죠. 그러니까 2번 왜 틀렸어요? 용액 X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빵빵하게 부풀었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거니까 밖에가 더 저농도인 저장액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자, 1번은 4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보자. A가 뭐예요? 세포. 그 다음에 B는 조직. 여기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A는 모양하고 기능이 다양하죠. B는 한 가지 조직으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이 돼요. C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거는 뭡니까? 세포입니다. 세포. 자, 그 다음에 3번은 3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액포, 엽록체 중에 하나래. 자, 여기서 A는 뭐예요? A가 마이토콘드리아죠. 입에 안 붙네. 맨날 미토콘드리아라고 해가지고. B는 엽록체. C는 세포벽이야? 막이야? 이거 막이구나. 세포막. D가 액포죠. 자, A에서 광합성 아니죠. 호흡이죠. B 마이토콘드리아 아니죠. B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반응.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C는 단단한 벽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맞죠? 아, 단단한 벽은 아니다.
단단한 벽은 아니죠. 세포의 형태 유지하는 건 맞지만 이게 그냥 마냥 단단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D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을 하고 특히나 물을 저장을 해서 식물 세포의 뭐를요?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A가 골지체, 그 다음에 C가 핵, 그 다음에 B가 라이보솜이죠. A는 단백질을 세포막으로 분비하는 분비기관 맞아요. 단백질 합성 장소 라이보솜 맞고 핵 안에 유전자 DNA가 들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6번은 4번. 네.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자, 세포막 밖으로 분비하는 기관 뭡니까? 골지체죠. 골지체. 자, 그 다음에 8번은 4번. 그 다음에 9번은 자,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자, 9번은 자, 가는 세포 소기관의 특징. 나는 가의 특징 중에 세포 소기관 A부터 C가 갖는 특징의 개수예요.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어디에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죠. 동물 세포에 존재한다. 이 세 개가 다 되죠.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거는 라이보솜도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토콘드리아도 되고, 그 다음에 소포체도 되고, 다 되죠.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는 여기서는 라이보솜만 선생님이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무막 구조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는 소포체죠. 그럼 여기에서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C가 뭐예요?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누굽니까? 소포체죠. 네, 두 개가 들어있는 거는 소포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는 라이보솜이죠. 결국에는. A는 라이보솜 맞고요. B는 소포체니까 세포 내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한다. 맞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보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A는 뭡니까? 인지질. B는 막단백질. 자, 기역이 소수성 작용기고, 니은이 친수성 대구리죠. 머리. 그죠? B는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된다.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는 당연히 라이보솜 맞고요. B에는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된다. 이것도 맞아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맞고요. 여기서 기역이 뭐예요? 지방산에 해당하는 소수성 부분이고, 니은은 친수성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근데 수용성 물질은 A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통해서 직접 투과할 수 있다. 수용성 물질이 아니라 보통은 뭐예요? 소수성인 지용성 물질이죠.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 A하고 B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대요. 자, A는 이거는 단순 확산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바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돼요. 자, A의 농도는 지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높은 거 맞고, 단순 확산의 예로 이산화탄소, 촉진 확산은 나트륨 이온. 이것도 맞네요.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해준다.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 이게요. 단백질은요, 너무 커요. 이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면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 단백질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골지체의 작용처럼 막으로 싸서 이동을 해요. 이거는 너무 커서 단백질이 단백질 안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자, 가는 뭡니까? 막단백질 이용하는 가는 촉진 확산, 나는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틀렸고,
나가 일어날 때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산소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은 단순 확산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용 안 하는 나에 해당이 되겠네요.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식물 세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의 상태인데 지금 식물 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빵빵해지고 액포의 크기도 커졌어요. 따라서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니까 얘는 저장액에 해당이 될 거예요. 식물 세포 내부보다 용액의 농도가 낮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X의 농도는 가의 세포 안보다 더 낮아야 되고 세포의 질량은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 가에서보다 커야죠. 세포액의 농도는 가가 나에서보다 더 높아야죠. 왜? 여기는 물이 많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지금. 그치? 나가 가에서보다 높은 틀렸고. X에 넣었을 때 세포 질에서 액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예, 늘어나니까 액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결국에. 그죠?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장액, 얘는 터져버렸죠. 저장액. 아, 이거 쪼글쪼글해진 거지. 이거 고장액. 다는 빵빵해진 거니까 저장액.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소금물의 농도는 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가다가 나와야 되니까 나, 가, 다. 예, 맞네. 그 다음에 가의 적혈구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등장액 안에서는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같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에 넣은 적혈구는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물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포액의 농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16번은 디귿입니다. 디귿. 그죠? 그 다음에 17번. 식물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광합성 과정이죠. 따라서 위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은 엽록체.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산소화가 세포 안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여기는 농도 차에 의한 확산. 특히나 뭘 통과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두 방식의 공통점 두 가지는 일단 뭐예요? 고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저농도로 물질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의 소비가 없다? 에너지 소비 없이 스스로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양파 표피 조각을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에다가 넣어 두었다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간은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다 넣어준 겁니까? 고장액에 넣어준 거고, 얘는 나에 넣어뒀지만 어떻게 됐어요? 빵빵하게 됐죠. 따라서 농도가 더 높은 것은 어디입니까? 가에 해당이 되겠고, 왜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고, 가에 넣어둔 양파 표피 세포에서 일어난 현상을 세포막을 통한 물질에 이동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세포막을 통해 빠져나간 물의 양이 들어온 물의 양보다 어떻게 됩니까? 많고, 이는 농도 차에 따른 무슨 현상 때문에 그래요? 삼투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실력어 보자.
표는 식물 가와 나의 구성 단계 A부터 C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가와 나는 개하고 장미,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네.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관, 기관계, 조직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기억하고 니은은 있음 없음인데, 동물은 기관, 기관계, 조직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식물은 뭐가 없어요? 기관, 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없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에는 기억이 하나밖에 없지. 여기가 없음이겠지. 얘는 있음. 얘도 있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없을 수 있는 건 여기가 기관, 개고. 기관계가 없는 가가 장미, 얘가 개.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 B하고 C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기억은 없음 맞고요. 가는 조직계가 아니라 가의 구성 단계에는 조직계가 있죠. 식물 안에는 조직계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나에는 A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이 된다. 나에서 A 기관계는 그쵸, 여러 기관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세 가지 세포 소기관에서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엽록체하고 라이보솜인데, 자,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건 여기서 누구예요? 엽록체예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물세포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엽록체도 되고 라이보솜도 돼요.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소포체가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여기 소포체가 여기도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가 다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포체는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죠. 여기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이니까 그 소포체는 여기서 동그라미고 A가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소포체가 아닌 거는 결국엔 여기서 뭐예요?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 여기가 포도당을 합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얘도 안 되면 얘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럼 B가 엽록체, 그럼 A가 라이보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포체, 다음에 엽록체가 없는 게 여기서 뭐예요? 얘가 소포체 역할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식물세포에 존재를 한다니까 3개가 이렇게 다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라이보솜은 얘는 어떻게 돼요? 라이보솜 없네, 여기서. 그죠?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아니니까. 자, A에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된다. A 라이보솜이니까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거예요. 완전 낚시네.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겁니다. A, B, C는 다 동그라미 맞고요. B는 엽록체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반대지. 그죠? 그래서 니은만 맞죠.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물질 A하고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 확산이고 얘가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농도 차이에서 계속 증가하는 이 녀석이 뭐예요? 얘가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얘가 일정 농도 이상에선 속도가 일정해지는 촉진 확산. 이렇게 되니까 촉진 확산이 여기서 보면 얘가 기억, 단순 확산이 니은. 그러니까 여기가 촉진 확산이니까 B, 저기서 A 이렇게 되겠다. 모세혈관에서 페포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할 때는 뭐예요? 단순 확산 A 맞고, 니은은 B의 이동 속도이다. A죠. 기억의 구간 1에서는 여기네. 1에서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B가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B가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일정한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식물세포 가를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 X와 Y에다가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를 나타냈다. 얘는 지금 액폭 사이즈가 줄었고 늘었어요. X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고장액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저장액에 집어넣은 거죠. 자, 용액의 설탕 농도는 X가 Y보다 높은 거 맞고 삼투 현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가를 X에 넣었을 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 그다음에 가를 X에 넣었을 때보다 Y에 넣었을 때 액포 안으로 이동하는 설탕은 여러분들 삼투 현상에서 이동하지 않죠. 그렇죠? 용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